도피 생활 오래 하셨는데 송환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의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정치적 말씀하시죠. 이제는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적 희생양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지금도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같이 아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윤 씨와 혁기 씨와는 연락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지난 시간 나오고부터 유대균 제 첫 번째 남동생이 출소하고부터 본 적이 있습니다. 혁기 씨와는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신다면 다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청해진 해운 유병헌 씨 일가족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실소유주라는 말은 저는 믿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이 바뀌길 기다렸나요? 아까 정치적 정권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이 바뀌길. 네. 그전 정권은 모두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청해진 해운이라든지 그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전혀 모릅니다. 유섬란 씨가 직접 관여한 적은 없으신가요? 전혀 모릅니다. 정치권이나 권력들과의 어떤 경쟁 차이 관련해서는요? 전혀 없습니다. 420억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저는 평생 동안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은 없습니다. 걸리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 왜 한국 송환을 그렇게 거부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수사를 받을 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때까지. 강압적인 수사를 하면 그 유병헌 회장과 어떤 연락을 취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강압적인 수사라는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뉴스로 받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도망간 적도 없고 검찰로부터 편지 한 장 받은 적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들어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가요? 네, 제가 일한 것들을 일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억울하신 부분인가요? 네, 여러 가지 많지만 제 혐의로만 봤을 때는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